나랑 손잡고 그냥 느껴봐. 그럼 널 괴롭히던 혼란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 시멘틱 에러가 현상이 됐어요. 시내 21이 품절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전자책도 난리가 났고요. 또 사회적 현상이 된 건데 흠뻑 젖어요. 다 됐고 너 나 볼 때 여기 뛰어 안 뛰어? 연애라도 하자는 거예요? 못할 건 또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아씨 저기 진짜. 안녕하세요, 무비건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도훈입니다. 왜 제가 혼자 이렇게 나와 있냐? 저희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트래픽이 너무 안 올라가서 혹시 김도훈을 제외한 나머지 3명 때문에 트래픽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만 일단 나가서 개인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만큼 아주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편집인 대도시의 사랑법, 그리고 첫 번째 장편인 1차원이 되고 싶어의 작가 박상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졌어요, 진짜. 아 정말요? 약간 시청자분들은 예뻐진 게 이거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조금은 오인하실 수 있으니까 원래 또 나쁘지는 않았고요. 나쁘지 않아요. 네네네. 소개 너무 잘해주셔갖고 전 소설 쓰는 박상영이고요. 오늘 김도훈 편집장님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면은 네. 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되게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을 거의 합치면 저 정도 무게감이 오거든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박상영 작가의 소설은 202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작가. 이 밑에 링크 좀 띄워주세요. 클릭하면 바로 사실 수 있게. 바로 살 수 있게 혹시 알라딘 아직- 뭐 예스24 링크 같은 거. 네, 부커상 노미네이트 됐던. 그렇죠. 북거상 노미네이트가 됐었죠. 이런 거 남이 얘기해줄 때 기다려야 다 해야 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편집장님이 요즘은. 또 이제 연세가 또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자격을 못 깜빡깜빡해. 하시니까.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 내가. 저는 또 제일이니까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북거상이 무슨 상입니까? 어떤 호사가들이 칭하기로는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영국의 부커상, 이제 옛날에 맨부커상이고 세 번째가 이제 프랑스의 공쿠르상인데요. 부커 인터내셔널이라고 그 영연방에 번역된 그 외국어 작품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상이고요. 제가 거기 1차 롱리스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노미네이트까지 정말 바랬었는데 아니 저는 뭐 충분히 너무 만족스럽고 자기작도 있으니까. 네, 최연소니까 또. 제 연소니까, 네. 그치? 우리가 어떤 작품을 오늘 얘기하려고 여기에 지금 모인 거죠? 근데 이제 클릭하신 분들은 제목을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옛날식 방송 진행을 이제 지향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MZ 세대에 발맞춰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멘틱 에러, 뭐 장안의 화제고 지금 여기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 시멘틱 에러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안 계시죠? 졸업 예정자라고 과제 참여 안 하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인정? 재영 오빠 걔 때문에 졸업 못하게 생겼다며? 형, 걔랑 얽힌 답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긴 놈인지 얼굴이나 좀 보게. 마음에 들면 좀 같이 놀아주고. 드디어 만났네. 상우야,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 선배님이요. 싫어하는 색깔은? 빨강? 기대해도 좋을 거야. 저기요, 미쳤어요? 나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 어디 한번 잘해보시죠. 사이코 선배님. 응원 고마워, 또라이 후배님. 내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같이 게임 만들어요. 내가 필요하다잖아.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형, 자요? 심지어 릴리즈 됐는데 바로 그 플랫폼을 뒤집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시청자들이 보기 아. 시작했고 제가 또 맨날 글 팔다 보니까 사람은 다 독자야.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왓챠의 첫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오리지널이었어요. 오. 그래서 왓챠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 왓챠가 이를테면 뭐 넷플릭스처럼 수백억짜리 드라마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들 수도 있죠. 돈이 좀 모자라. 왜 무시하세요? 우리 왓챠 왜 무시하세요? 기죽게. 우리 근데 왓챠 너무 잘 알잖아. 그럼요. 그래서 BL이라는 장르로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정말 틈새 시장을 작은 OTT가 노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시멘틱 에러라는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멘틱 에러가 뭐지? 그러고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멘틱 에러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BL이라고 하죠. 네. 뭐의 약자입니까? BL은
보이즈 러브라고 해서 그 근간을 따져보자면 사실은 이제 일본 문화에서 주로 뭐 만화나 소설 등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남성 간의 어떤 로맨스를 다룬 그런 장르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미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남자들이 보이즈 러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듣기 싫으시다?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나 잘생겼어? 상우야? 네, 존나 잘생겼어요, 형. 두 번이나 입술 박치기 있으면 책임져야지. 어딜 그냥 가? BL물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보이즈 러브인데 항상 공과 수가 등장을 해요. 네. 공이 공격의 공이고 수가 어쨌든 방어의 수인데 되게 직관적인 표현인 거죠. 직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언제나 공수가 등장을 해요. 둘 다 되게 항상 약간 얄팍한 꽃미남들인데 여기서 몸이 얄팍하다는 것은 몸체가 얄팍하다는 저희 겁니다. 같은 네.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약간 네, 저희보다 훨씬 얄팍한 네, 사람들이 네. 등장을 하죠. 60kg 이하. 이게 사실 BL물을 제가 처음으로 본 게 아마 90년대예요. 되게 일찍 또 이제 편집장님의 춘추를 또 생각하면 그렇죠. 많이 이르지는 않은 걸 수도 있겠네요. 90년대면 이제 제가 20대였던 시절인데 네. 한국에 일본 만화들이 대거 만화방에 깔리기 시작했던 때가 딱 90년대. 그때 한국에 들어왔던 것들 중에 BL 만화들이 있었어요 또. 근데 그 BL 만화들이 항상 보면 약간 만화방에서도 좀 구석쯤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딱 가는 것만으로도 아 쟤는 야오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BL을 쟤는 야오이를 보러 가는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이 와니까 일종의 낙인이었죠. 그 낙인이었어. 코너에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야오이 낙인이. 그래서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 코너 근처에서 다른 걸 고르다가 싹 이렇게 빼가지고 밑장빼기처럼. 밑장빼기에서 딱 핫했죠. 빼가지고 주인 아저씨에게 딱 계산을 하면 싹 이렇게 하나씩 찍으시면서 딱 보면서 내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 네가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야오이가 되게 음지에 있던 장르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몇 편의 이제 걸작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절애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작품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는. 그죠, 그죠. 예. 절애가 90년대 그 하이텔을 비롯한 그 PC 통신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대생들에게 이 절애라는 만화는 몰래 서로 돌려보는 그런 정말 어떤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절애라는 만화가 굉장한 게 어떠냐면 알콩달콩한 그런 연애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잡아서 가둬놓고 엄청난 거의 뭐 신체적 그리고 육체 뭐 정신적 고문을 그렇게 가하는 그런 굉장히 하드코어한 네. 야오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장르가 있더라고요. 착취물, 뭐 감금물 이런 식으로 제가 원작도 읽어봤거든요. 웹소설을 읽어봤는데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식 설명이 캠퍼스물, 코믹 개그물, 배틀연애, 또라이 달달물, 날라리공, 능글공, 다정공, 집착공, 짝사랑공, 사랑꾼공, 너드수, 무심수, 능력수, 단정수, 철벽수, 집착수 이렇게 해시태그가 한 20개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성격과 상태와 그 어떤 장르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구획이 한 몇백 가지, 몇천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장르인 거죠. 굉장한 세계예요. 네. BL의 세계는. 그래서 혹시 독자들이 헷갈릴까봐 아예 처음 소개할 때부터 공, 장재영, 수, 추상호라고 이렇게 니네 헷갈리지 말아라. 지금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딱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바로 시작하는 거지. 네. 얘가 공격이고 얘가 수비예요. 이러고. 그래서 캐릭터 설명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해시태그로 모든 정보를 달고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집착해가지고 뭐 이제 괴롭히고 또 능글맞게 3인칭 시점으로 날라리 짓을 하겠구나. 라는 그리고 후회를 하겠구나 수는 그런 후회공이라는 게 후회수라는 게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르적 구획이 그때 그 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또 히트를 했던 만화가 있어요. 아기와 나라는 만화 아시죠? 알아요. 라가 마리모라는 마리모. 그 작가가 뉴욕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BL 역사에 정말 어떤 거대한 도장을 찍을 만한 4권짜리 만화를 또 냅니다. 알아요. 기억이 있으세요? 제가 저는 아기와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뉴욕 같은 작가 만화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19금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저희 그 만화방에서는 그런 그 불법 행위가 자행됐던 거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아기와나 작가니까 재밌겠다 하고 그 전권을 다 빌려 집에서 보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또 굉장히 수위가 높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가 너무 자주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세상인가. 지금 아기와 나에서 그 알죠? 영화의 귀여움을 그렸던 이 작가가 지금 신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하고 있다. 다 하고 있지. 네,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저도 이제 라가 마리모라는 만화가를 아기하나라는 만화부터 좋아했는데 아기하나가 얼마나 슬픈 만화예요. 아기가 교통사고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제가 진짜 만화방에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쳐다봤어요. 쳐다볼 정도로 오열을 하면서 본 만화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기하나인데 뉴욕도 제가 만화방에서부터 오열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뉴욕이라는 만화는 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비엘의 어떤 공식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를테면 그 남남 커플이 만나서 서로의 그 삶을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왜 법제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정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어떤 질문들이 그 만화에 정말 가득했거든요. 그럼 아주 정치 사회적인 텍스트였네요. 그렇죠. 저는 그럼요. 몰랐는데 몰랐어요? 다시 봐야 되겠어요. 하지 마야죠. 네. 그런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비엘이라는 장르가 재밌다. 왜냐하면 비엘이라는 장르가 단순히 두 남자 사이의 어떤 성애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비엘물을 보는 사람에게 어쨌든 퀴어 서사 그리고 어떤 퀴어 인권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품을 수 있는 장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 BL 팬들 없어. 싫어.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 맞아. 그거 섞이는 거를 너무 싫어해. 그래서 너무 싫어해. 물과 기름처럼 이제 그 어떤 끄트머리에 살짝 섞이면 그때부터 분노하세요. 맞아요. 이게 뭐가 BL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과금했다가 이건 퀴어다. 그치, BL이 아니다. 난 지금 이런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근데 대부분의 BL 팬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BL이라는 거를 사실 이제 퀴어 서사랑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 나와서 사랑하면 다 퀴어 서사 아닌가라고 하시겠지만 다르지. BL과 퀴어 서사는 다릅니다. 퀴어 서사는 어떻게든 그 주인공들,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재에서 그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진지한 어떤 장르라면 BL은 확실해요. 그냥 공이 나오고요, 수가 나오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죠. 얘는 뭐 볼 때마다 모자를 쓰고 있어. 불편하지도 않나. 아직도 못 찾았어요? 연락은 했는데 뭘 봐요? 모자 안 쓴 게 훨씬 나은데 왜 맨날 가리고 다니냐? 연락했으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래서 좀 항상 너무하네, 진짜. 쓰는 공을 애달프게 만들어요. 집에 들였으면 각오했어야지. 저 새끼 퀵 대표 아니야? 아, 저 새끼 술 마시면 개차 반대는데. 주사고.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디 싸가지 없이 야 밑잔을 빼. 야 이씨. 이거 야 이씨. 나 실수. 손이 미끄러져서 거기까지 날아갔네. 너 뭐야 이씨. 너 지금 뭐야 쟤까는. 가자.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세계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 필요 없고 둘만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어딜 걷고 있어도 레드 카펫인 거죠. 그럼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제가 그래서 전 사실 BL 소설의 조예가 깊지 않아서 정말 깊은 팬인 어떤 엘님한테 지금 제가
자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 서사 속에 등장하는 공수가 어떤 느낌인지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의 조건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해줬어요. 공은 어떤 사람이 공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수가 느끼게 만들어야 돼. 최선을 다해야 함. 이것만 이 조건 말고는 다른 조건 없는 거예요. 진짜 굉장하다. 네, 무조건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보도 무조건 스가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공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 하다 지쳐 쓰러지면 몸도 싹 씻겨줘. 그러니까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강압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느끼게 해주고 씻겨주고 어떤 이게 봉사의 개념까지도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는 뭡니까 그럼? 수는 그 반대인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성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BL 팬이 분께서 사실은 BL이라는 장르는 어떤 여성들의 판타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일종의 정서적인 포르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문 의원 이름을 이렇게 LLC 이씨라고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이 팬분의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수가 가기 전에 공이 먼저 가면 안 돼. 그런 공은 없어. 그 다음 문장이 진짜 대박이에요. 어때? 여자들의 한이 느껴지지? 오르가즘 느끼기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결핍된 요소들을 완벽하게 충족해주는 형태로 이 공수의 어떤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의 확률로 수를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공이다. 그러니까 그 두 남성이 등장하지만 어떤 현실에 대한 메타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밥까지도 무조건 해줘요. 서비스, 풀 서비스가 밥까지도 포함이 되어 공이 있대요. 밥까지 해야 됩니다. 밥까지 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압적이라도 밥은 먹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느끼게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벗겨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어떤 사회 복지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BL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심오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특히나 이제 어떤 정말 심오하네요. 여성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리디북스랑 네이버 그 카카오 담당자 분께 들었는데 과금이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몇 시? 자정부터 새벽 3시. 진짜로 그때 다들 침대에 누워서 이걸 보는 거예요. BL이라는 근데 이름이 되면서 사실 이 장르의 어떤 약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되나? BL 물들이 사실상 최근에는 시멘트 계러처럼 거의 메이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사실 계획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BL 지금 막 물들이. 돈이 엄청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BL이라는 장르가 한국에서 사실 이제 메이저 장르로서 그리고 그러니까 전혀 부끄러운 마음 없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하긴 하던데요. 지금 익명으로 제가 말했잖아요. 부끄럽지. 뭐 가둬놓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스타벅스에서 틀어놓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못 봐. 아니 근데 시멘트 게러 같은 경우는 사실 1화부터 6화까지 의자를 부러뜨리셨어요. 의자가 부러졌어. 혹시 체중 때문에 오해하실까 봐 제가 부러뜨린 게 아니라 김도훈 편집장님께서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시멘트 게러 같은 경우는 1화부터 6화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일드한 청춘 캠퍼스물이라서 맞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볼 수 있어요. 엄마랑도 봐도 돼요. 7화부터는 조금 혼자 보는 걸 권장드려요. 그렇죠. 약간 진해집니다. 저 주상우 노트북 좀 빌려주라. 집에 누구 함부로 안 들여요. 진짜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주연 배우가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는데 제가 아이돌 덕후잖아요. 박사음 씨는 전 크나큰 멤버였고 그 재찬 씨는 동키즈 멤버였는데 아이돌들이 데려놓고 뭘 하겠어요 이랬는데 7화부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정도 키스 씬은 굉장히 노력했다. 이 정도 레벨은 아직 한국에서 시도된 적이 정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BL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도 있구나. 그치.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어떤 키스 씬의 어떤 그 강도에 한 번 놀랐고 사회 현상에 한 번 놀랐고 세 번째로는 나한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질 게 있겠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지.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콩고물 네. 떨어져야 돼요, 네. 사실. 시멘트 게러가 이제 방영이 되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성소수자 패친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 시멘트 게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약간
불만 같은 거를 아 진짜요? 토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BL은 여성향의 판타지일 뿐이고 그것이 이제 퀴어 당사자들, 성소수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 같은 거를 담아낼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표백된 장르인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비슷한 퀴어 서사로 비슷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퀴어 당사자인 이제 이 아티스트들에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사자의 삶을 잘 못 담고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건 판타지니까 당사자의 삶을 담으면 안 되고. 제가 웃긴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 제가 이제 제 작품도 찾아보잖아요.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뭐 외부로 찾아보는데 어떤 분이 막 대도시의 사랑법 막 BL인 줄 알고 샀는데 퀴어였어 이러면서 어떤 장르적인 구획이 확실하게 전 있는 것 같아요. BL이라는 것은 BL 장르로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 가치가 또 있고 퀴어 서사는 퀴어 서사대로 갖고 있는 어떤 재미와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뭉쳐서 뭐 어떤 분석을 한다 그런 건 저도 반대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저는 같이 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물론 그 사이사이의 어떤 대상화의 문제랄까 뭐 퀴어들 당사자들의 삶을 오히려 가린다는 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같은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그 로맨틱 코미디 귀여운 여인. 아니죠. 귀여운 여인은 퀴어가 등장하지 않아. 뭐 있어요? 귀여운 여인 이후 그녀의 최고 걸작이 있어. 런어웨이 브라이드? 아니야, 뭔 소리야? 뭐예요? 뭐?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거기에서 루퍼트 에버레트가 정말 멋진 퀴어 남자친구로 맞아요. 등장을 합니다.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함으로써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줄리아 로버츠의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갔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생전 처음 극장에서 퀴어 캐릭터가 스크린에서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이 좀 더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비슷한 예시로 섹스앤더시티의 그 스탠포드 같은 그런 그쵸. 캐릭터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점이 어떤 그 도시 여성들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퀴어 캐릭터로 등장을 했다, 대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런 캐릭터를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정말 주체적인 캐릭터들도 많이 등장을 그죠. 했고 지금은 미드에서 퀴어 캐릭터 없는 미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퀴어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뭐 로맨스물이나 아니면 뭐 액션물 어디에도 다 등장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됐으니까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서 가시화의 어떤 마중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마중물 나왔어. 작가니까 이런 거 해줘야 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가 있어요? 너무 싫었는데 제가 불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원어 연극을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원어 연극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아 예쁘다니, 아니 귀엽다니, 아니 괜찮다니까. 주성 여기 봐봐. 아 뭐예요? 빨리 지워요. 아이 지워줘? 지워줘? 그럼 형이라 불러봐. 형 해봐. 남의 가족 구성원 좀 함부로 늘리지 마요. 아 빨리 지워요. 싫어. 야 그 설명 좋다. 봉주르. 가발 쓰고 막 그거 그게 너무 오그라들고 미치겠는데 이거 진짜 못 보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장면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미친 게 분명해. 제정신이 아니야. 뭐 잠깐 빌렸었다고 주객이라도 하겠어?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요. 도둑질한 옷인 줄 알았으면 안 입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극성 이미지들 알죠? 막 그 파란 조명 빨간 조명 막 이렇게 깔려 있고 그 이미지들이 너무 기억에 남기는 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진짜 사실 시멘틱 에러가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서함 씨는 심지어 이거 찍고 그냥 군대를 가셨어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겠죠. 전혀 기대가 없었고 아니 콘서트라도 한 10회는 하고 갔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찍자 그치. 이러면서. 박수함 씨는 군대에서 와차로 내무반 사람들이랑 이걸 봤을까요? 시멘틱 에러를? 뭐 다 보고 들어가죠. 그랬을까? 내무반에서 이거 같이 우리 서함이 박사님 현재 군복무직이신데 사회복무요원이셔서 사회복무요원이구나.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내무반에서 볼 일은 없구나. 나 아쉽다. 약간 내무반에서 같이 보는 게 약간 어색하면서 약간 섹시한 느낌. 죄송합니다. 알라딘 같은 데 보면 이제 BL이 아예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작품들이 요즘 그렇다면 어떤 제목의 작품들이
도대체 잘 팔리는 것일까? 제가 BL 장르로 아까 이렇게 딱 봤는데 뭐가 잘 제목들이 장난이 아니야.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줘야 되죠. 연상 남친의 위험한 성벽, 우는 얼굴을 물어뜯는 키스, 갑질 상사, 알고 보니 마조시스트. 이게 심지어 간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작품들의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현실에 결핍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어. 갑질 상사 얼마나 그 어떤 그 한이 그쵸. 갑질 상사에 대한 한이 그런 식으로 풀리는 거죠. 압도적인 1위가 비싸요. 심지어 사장님의 고뇌. 1회에서 18회 외전까지 완결이 됐어요. 근데 이미 이거 제목만 봤어? 들어도 뭔가 내러티브가 그려져요. 사장님 무슨 고뇌를 할지. 그러니까. 나한테 사장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둘의 관계까지도 그려지고 갑을 관계가 역시 담겨 있는 거죠. 누가 공이고 누가 술까? 나는 개인적으로 사장이 오히려 수가 아닐까? 아니에요. 사장님이 고뇌를 하고 있다는 건 사장님 공인 거 아닐까? 그렇구나. 고뇌의 주체니까. 술을 함부로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몰라. 한번 보신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정말 같고요. BL은 정말 완벽한 어떤 공식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BL을 보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정 이상의 어떤 쾌감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편집장님도 그 시멘틱으로 명장면 하나 꼽아주세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뭐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영화 평론가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그 드라마의 미장센을 이렇게 첫 번째 키스한 장면. 저장 하남 저장 안 했다. 좀 자다가 해요. 뇌 활성산소가 안 도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30분만 잔다. 꼭 깨워야 돼. 꼭. 찬물 끼얹어서라도 깨울 테니까 얼른 자요. 선배, 자요? 형, 자요? 전 시멘틱 에러 이후에 어쨌든 좀 어떤 작품들이 나오게 될지 그게 약간 이제 관건이긴 한데 벌써 그렇게까지 가요? 그렇죠.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멘틱 에러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니 그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멘틱 에러가 그 어떤 그 프로그래밍 용어잖아요. 그래서 뭘 집어넣었는데 에러가 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형은 에러 같은 새끼예요. 이게 주제인데, 그 수로 나오는 추상우가 원래 공대생인데 같은 조 모임에 속했던 그 박사한 역할의 재영이가 조 모임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졸업반이라서. 졸업 예정자라고 과제 참여 안 하고 대리 출석까지 봐주면 성실하게 수업 참여한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다 만들었다고 그 PPT 다 적어버려요. 재영 캐릭터가 졸업을 못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장재영 학생의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응? 지겹게 몰키게 생겼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재영이 추상우에게 가서 이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못살게 엄청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집착공. 집착공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정이 빠져드네, 뭐 젖어드네 이러다 이제 정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놔요! 주상우, 문제가 있으면 핵심에 접근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네 방법 아니야? 설마 그 해결책이 연애라는 건 아니죠? 정 모르겠으면 2주 체험판이라도 해보던가. 선배가 무슨 스트리밍 사이트예요? 왜? 정기 구독하고 싶어질까 봐 겁나? 형은 진짜 에러 같은 새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멘틱 에러를 보면서 사실은 원작 소설이 그리고 원작 소설을 웹툰화 했던 만화가 훨씬 야하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제가 준비를 해오긴 네. 했거든요. 준비를 해왔어요. 그 이거가 소설에 나갈지 어떤 모르겠어요. 대목들이 등장하는지. 제가 이거를 집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된 기분이냐면 그 아가씨 김민희 씨가 낭독하는 장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우가 바라는 건 한 가지뿐이었다. 그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정하지 않을까? 상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영의 양볼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제 쪽으로 끌어당겼다. 입술에 키스하자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상우의 가슴에 몸을 기댔다. 그의 입에서 거친 숨이 들락날락거렸고 가슴이 빠르게 헐떡거렸다. 왜 안 해요? 아파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아프고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삐 소리를 좀 입혀가지고 내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뒤에는 정말 심한데요.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재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가 돌연 상우에게 무게를 완전히 기댔다. 상우가 영문도 모르는 채 눈을 깜빡거리는 사이 그가 신경질적인 태도로 성기를 쑥 빼버렸다. 아이씨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재영이 콘돔을 빼서 매듭을 만들더니 아무데나 던졌다. 목표 달성이었다. 그러나 사정하고 나서도 그의 중심은 여전히 꼿꼿하게 위로 서 있었다. 야, 그니까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강압적으로 해도 콘돔은 낀다는 거. 아 그러네. 그것이 여성들의 판타지를 담고 있다는 아,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데 위험한 섹스에 노출되어 있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콘돔 끼고 심지어 뺄 때도 그냥 빼고 널브러 놓는 게 아니라 묶어서 던졌대잖아요. 묶어서 던진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향의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완벽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단순히 웃기려고 이걸 준비한 게 이게 아니라 남성향이었으면 콘돔 같은 거 등장도 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아요. 10분 그 이상은 안 돼요. 저는 사실 자주 읽진 않는데 주변에 BL 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물론 이제 지향점이 어떤 자극성과 어떤 재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너무 다르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뭐 구성, 뭐 캐릭터 이렇게 확실하게 잘 쓰는 분들 많아갖고 아 이게 잘 되는 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 많이 버시잖아요. 네. 아 이거 많이 버나요? 엄청 많이 번대요. BL 작가분들, 만화가분들, 뭐 그 웹소설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이 버신대요. BL을 쓰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머릿속에 판타지가 없어요. 사실 원료를 찾아가면 80년대 약간 그 일본 만화를 보면서 자랐던 제 주변 성소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람마 시리즈를 보고 그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BL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야오이물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스스로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사고지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약간 젠더 플루이드잖아요. 젠더 플루이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물에 빠져서 바뀌는 것도 젠더 플루이드를 형상하고 있네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이게 람마 2분의 1이 다카시 루미코죠. 다카시 루미코 람마 2분의 1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BL물과 진지한 퀴어물의 어떤 중간점이 근데 있었던 그분의 이누야샤라는 작품도 되게 어떤 동물의 동물권을 이누야샤도 개잖아요. 이누야샤 좋아합니다. 그렇네. 그렇네. 되게 앞서 나가는 작가분이셨던 걸로 퀴어와 어떤 그 동물권. 근데 이누야샤 같은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서양에도 계보가 좀 있어요. 킹콩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킹콩 퀴어예요? 아니 킹콩이 퀴어는 아닌데 그 이누야사 같은 그런 이제 짐승물로서 그 1920년대에 이제 킹콩 이제 무성 영화가 나왔을 때는 수많은 여성들이 킹콩을 일종의 섹스 심볼처럼 받아들였다고도 해요. 저는 말을 얹진 않겠습니다. 얹지 마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자, 제가 너무 궁금했던 점이 이건 일종의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편집장님 정도의 권위 있는 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멘틱 에러가 현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요즘 종이 잡지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시에러가 표지에 등장하는 순간 시네 21이 품절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전자책도 난리가 났고요. 그 모든 베스트셀러 순위 1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무비건조? 무비건조만큼 유명한 출발 비디오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중파 사상 최초로 BL물을 어떤 서머리 해가지고 방영이 됐는데 그때 시청률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시청자 게시판 폭발하고 난리가 났다고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된 건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른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미 뭐 웹드라마 통해서 짧은 BL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시멘틱 에러에 열광했을까요? 저는 이게 수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는 그 뭐 6화 7화에서 조금 진해진다라고는 이제 수위가 좀 진해진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BL 장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일종의 캠퍼스 연애물로서 굉장히 그냥 두근두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위로 드라마를 만든 것이 가장 사실은 유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BL물이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폭발할 가능성들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일본 시장에서 봤어요. 일본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BL 원작들을 공중파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아, 있어요. 뭐예요? 체리마오. 체리마오. 네, 재밌... 30살까지 동정이면 마법사가 될 수 있대. 그 작품인데. 맞아요. 네, 진짜로 이제 제목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주인공이 30살까지 못했는데 못해서 30살 세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스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걸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네. 그 드라마도 있고 또 드라마가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제스 러브라고. 아제스 러브가 이것도 센세이션했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정말로. 그래서 BL물을 그냥 극화한 드라마들이 일본에서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건 이를테면 일종의 사실은 우리 대중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남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그냥 엔터테인먼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좀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 정도까지 인기 있으려면은 알게 모르게 헤테로섹슈얼 남성들도 남들 안 보는 데서 좀 봤다. 봤어. 분명히 봤어. 진짜로 이렇게 어떤 그 성적 지향성을 떠나서 진짜 이제 로맨스물이나 그 어떤 캠퍼스물로서 소비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첫 장면부터가 그거잖아요. 그 발표 PT가 등장하고 이제 조발표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추상호가 보여주는 그 PPT도 그 보노보노 PPT 그쵸. 템플릿 아시죠? 그거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감형 어떤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초반에 잘 깔아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런 수위로 진행됐으면 이제 콘돔 묶고 이렇게 됐으면은 많은 분들이 감상하기 조금 힘드셨을 거다. 그 수위로 따지면 거의 뭐 요즘 뭐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예, 그 정도가 어떤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중파 드라마나 케이블 드라마로 캠퍼스 사랑 이야기를 본 적이 있나?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몇 년 전이야. 추자연 배우의 데뷔작이었죠. 그런데 80년대에는 이를테면 고교생 일기 같은 드라마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꽃피는 나무 같은 캠퍼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천국 같은 드라마들로 이제 캠퍼스물이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그런 드라마가 공중파에 나온 바 있나 생각해보면 논스톱이 없어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논스톱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캠퍼스 안에서 알콩달콩하게 젊은 애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그동안 없어졌던 건 아닐 텐데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런가 보다. 애들이 아무 대학에 판타지를 갖고 있는 사람 없는 거지. 대학이 얼마나 그지 같은 데인지 다들 알아버린 거지. 아니 그리고 대학 들어가도 요즘은 연애 안 한다며. 연애는 1학년 때부터 공부하느라고 연애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 동기들이 내 어떤 성적 대상이나 연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어떤 과 진입을 방해하는 경쟁자들인 거지. 우리 때는 모두가 성적 대상이 그건 아니고 모두를 성적 대상으로 했어요. 그만합시다. 전 제 2000년대 대학교를 나온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90년대는 80년대 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격변이었지. 그때 TV 보면 그 루즈를 여기까지 바르고 다니시죠. 루시 다 여기까지 많았지. 김혜수 선생님 여기까지 다 바르고. 맞아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요즘도 재방송하는 거 아세요? 요즘도 어디서 해요? 그 맨날 짝만 틀어준 데가 있어. 짝 방송. 진짜. 짝이 3년 동안인가 방영됐어요. 그 일요일 날에 계속됐고 김혜수 배우 최초로 방송 그 연기 대상 받은 작품이 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들도 사실 이런 캠퍼스 드라마 출신들이에요. 사실 이병헌의 시작이 뭡니까?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전 있었어요. 그건 안 봐요. 정말 이병헌이 내일의 사랑에 딱 처음 등장했을 때 저렇게 웃는 남자 배우가 있구나.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정말로. 이빨이 많이 보여서. 이빨이 많아. 진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잖아요. 어금니까지. 네, 진짜 지금도 다 자기 이빨이.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지. 캠퍼스물. 근데 이런 캠퍼스물들을 어쨌든 우리는 좀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 20대 청춘들이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연애에 빠져드는 가정을 다룬 드라마들이 보고 싶었는데 맞아. 이상하게 대학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 되게 쉬워지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워지기도 했고 대학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연애를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그 당시 우리가 봤던 캠퍼스 드라마들의 어떤 그런 감흥을 시멘트 게러가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그리고 애들이 들더라고요. 좀 순수해요. 선배가 아니면 안 돼요. 꼭 선배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성의 물로서 형. 이렇게 캠퍼스물이 제작됐으면 잘 안 됐을 것 같은 게 현실성이 없어. 없죠. 왜냐면 옆집까지 이사 갔는데 지금 8회가 되도록 이렇게까지 스킨십이 진행 안 된다? 이러면 바로 2회만에 다 탈락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비엘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성립이 될 수 있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순수한 사랑으로서의 어떤 이데아가 반영이 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 이 정도로 괴롭혔으면 거의 남녀 사이 이 정도로 괴롭히면 거의 뭐 범죄죠. 범죄죠. 경찰 출동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경찰 출동해야지. 신발끈 좀 묶을게. 풀려가지고. 야이씨. 내 거 넘어갔다. 내 거 떨어졌는데 좀 주워줄래? 아닌가? 선 넘었으니까 이제 네 건가? 너무 많이 먹어. 자. 야 상우야. 음식 남기면 벌 받아 임마. 원하는 게 있으면 똑바로 말해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벗어봐. 그 모자. 그때 우리 때 같으면 이제 여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고무줄 뛰기를 하고 있으면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고무줄을 끊는 게 일종의 룰이었어. 근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떤 놀이의 일부였군요. 놀이의 일부였어요. 그것도. 하는 것과 끊는 것이 한 하는 세트로. 게 세트였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더 덩치가 큰 여자 아이들 쫓아가서 두드려 패는 것깔로 완성이 되는 풀 패키지인데? 풀 패키지. 약간 여행사에서 팔아도 되겠는데요? 고무줄 놀이 풀 패키지 하나 투어에서 팔아도 되겠어요. 예. 너무 재밌어. 다시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약간 격투기까지 그래서 포함돼 있어. 어릴 때 고무줄 좀 다루셨어요? 이러면서 약간 가족 오락관의 그렇죠. 남자 팀, 여자 팀처럼 그렇게. 근데 저는 항상 고무줄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애들이랑. 역시 그때부터 성별 이분법을 정하시는 그렇죠. 젠더 플루이드를 지향했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자다 여기까지 왔나요 또? 이제 남녀 사이에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면 제가 너를 좋아해서 그래라고 했지만 맞아.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아이들로부터 이제 멈춰야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를테면 성별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교육 방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두 캐릭터처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들면 그거는 아예 드라마로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지금 리디북스의 순위가 다 이런 건가 봐요. 착취물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괴롭힌다는 게 공공연하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랑하면 괴롭힌다는 게 BL이라는 이 장르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봤을 때 BL은 정상적인 연애를 다루는 장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진짜 큰 깨달음이에요. 애초에 정상성을 지향하지 않는 연애 관계만을 그렇죠. 연애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성적 관계를 담보로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상성을 담보로 한다면 그 장르 자체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정상적인 건 일상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에서 항상 보던 것을 우리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상성의 범주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별 이분법을 고정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죠. 공수와 같은 개념 그렇죠. 역시도. 예. 그래서 그런 사실 비판들은 여전히 유효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장르가 어떤 인기를 얻을 때 그 장르가 100% 정치적으로 공정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BL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멘트 계로를 시작으로 사실은 거의 메이저에서는 출발하는 지점에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적인 드라마 어떠의 법칙과 합쳐지는 순간 어떤 식의 장르로 진화를 할지 그게 저는 되게 기대가 되긴 해요. 한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드라마들, 영상 콘텐츠들이 유명하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당연히 제일 유명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어떤 로맨스의 명가잖아요. 그럼요. 뭐 겨울 연가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로맨스의 명가인 만큼 이 BL 장르가 가미된 어떤 한국 드라마, K BL 장르가 어떻게 분화될 것인지 한 드라마 팬으로서 제가 너무 기대되는 바이고요. 맞습니다. 또한 퀴어 문학을 쓰고 있는 작가이자 또 이제 제 원작도 제가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저수리 작가님과 시멘틱 에러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원래도 제가 이제 판권이 많이 팔리는 작가이긴 했지만 그 시멘틱 에러가 대박 나고 나서 판권 문의와 어떤 그 비딩이 한 4-5배 정도 늘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네, 과장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했던 게 실제로도 뭐 저희의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경우도 영상화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작품들도 지금 영상화가 되게 원활하게 더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밀히 보면 다른 장르지만 어쨌든 남성 둘이 나오는 로맨스 장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아야 네, 합니다. 50대 한 장르가 이상의, 성공하려면 돈이 무조건 돌아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40, 50대, 50대 이상의 사장단이 도장을 찍어주는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요즘 좀 된다며 이러면서 도장을 찍어야 그러니까 되거든. 이미 실무진들은 그런 거 다 알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돈 주는 사람 쩐주들은 다 나이가 많단 말이야. 비엘이고 나발이고 돈이 돼야지 한단 말이야. 뭐 남자 2명 안 돼. 이거 진짜 그 진짜 그래. 뭐 관심 없어. 뭐 관심 없어. 뭐 아이돌이고 뭐고 몰라요. 몰라. 그냥 돈 되면 모르지.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시멘틱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중물이 되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마중물.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OTT들에서도 엄청나게 BL 시리즈 제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귀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나올 작품들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멘틱 에러의 유산이 이어지냐 마느냐가 아까 이제 그 사장님은 그건 팔렸대. 사장님은 고뇌 중이었나? 팔렸대? 팔렸대요? 어디 팔렸대? 한국에서 샀대요? 몰라. 저는 모르죠. 자, 시멘틱 에러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시멘틱 에러를 아직 안 본 분들도 굉장히 이 영상을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멘틱 에러는 정말로 한 번도 BL물을 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너무 남사스럽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정말로 잘 만들어진 BL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왓챠에서 시멘틱 에러를 꼭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어때? 구매 욕구가 좀 생기나? 시에로를 보고 내가 이런 종류 어떤 BL을 더불어서 어떤 퀴어 장르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2022년 7월에 근간 믿음에 대하여 박상영의 소설 연작 소설이 출간이 되어 믿음에 대하여라는 작품 속에 어떤 남성들의 사랑과 어떤 남녀 간의 갈등 또 직장 내 갑을 문제 우리가 아까 사장님의 고뇌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부장님의 고뇌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담아놨거든요. 부장님 나오세요? 부장님도 나오고 상무님도 나오고 사원도 나오고 대리님도 나오고 다 나오죠. 네. 오피스 연애물이 사실 또 요즘 좀 부족하긴 했거든요. 한국에서. 누가 채우겠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영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을 가득 채워드리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약간 걱정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엄청나게 골수 BL 팬이셨던 분들은 그럼 언짢으실 수 있어. 퀴어 서사에 대한 이런 진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싫으실 수 있고 또 이제 퀴어 당사자라든지 이미 이제 퀴어 영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오신 그런 이제 성소수자 예술가 분들은 BL이라는 장르가 피상적인 남자 관계만을 사실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퀴어 당사자들로서의 고민 같은 것들을 제거한 엔터테인먼트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양쪽 모두가 불만이 있는 장르일수록 앞으로 함께 이렇게 겹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셨던 분들도 시멘틱 에러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한국 어쨌든 그 방송계나 영화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BL 드라마들에 대해서 좀 더 약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상희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이제 시청자이자 팬의 입장으로 무비 건져 보다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경계선이 없는 토크를 해서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희도 다 사랑하는 팬이니까 함께 걸어가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